자, 오늘은 한 병사의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.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. 진짜 싸움은 어쩌면 총성이 멎은 바로 그곳에서 시작되는 건지도 모릅니다. 정말 강렬한 문학작품 하나를 같이 들여다볼게요. 이야기는 바로 이 문장으로 시작하는데요. 와, 정말 숨이 턱 막히지 않나요? 색을 잃은 하늘이 묵직하게 땅을 내리누르고 있었다. 그냥 이 한 문장만으로도 모든 게 끝난 것 같은, 아무런 희망도 색깔도 없는 세상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아요. 전쟁의 상처가 공기 중에 그대로 떠다니는 듯한 느낌이죠. 네, 이런 색채 없는 세상, 바로 이 전생의 상흔이 가득한 풍경 속으로 먼저 들어가 봐야 합니다. 주인공들을 제대로 알려면 그들이 어떤 세상에 발을 딛고 서 있는지부터 알아야 하니까요. 여긴 정말 모든 게 멈춰버린 곳이에요. 조용한데 그 침묵이 더 무서운 그런 곳이죠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공기는 움직이지도 않고 끈적한 열기는 계속해서 살같이 달라붙습니다. 그리고 이 모든 걸 덮어버리는 침묵. 그 침묵을 깨는 건 오직 윙윙거리는 파리 소리뿐이에요. 정말 이 묘사만으로도 뭔가 썩어가는 듯한 느낌? 심리적으로 숨이 막히는 것 같은 무기력함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화자는 이렇게 말하죠. 우리 모두는 그저 견디고 있을 뿐이었다. 살아있지만 죽은 자나 다름없었다. 이 말 정말 무섭지 않나요? 이건 그러니까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. 거기 있던 모두가 함께 겪는 집단적인 트라우마, 희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그냥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다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이 황량한 풍경에서 눈을 돌려서 이야기의 진짜 중심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바로 한 남자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일, 부서져가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맞아요. 이 이야기는 사실 전쟁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. 바로 그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여기서부터 이제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. 밖에서 총 쏘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훨씬 더 고독하고 보이지 않는 전쟁으로요. 그 사람이 바로 이 대위입니다. 보이지 않는 적에게 시달리던 남자. 화자의 눈에는 이 사람이 서서히 아주 천천히 무너져 내리는 게 보입니다. 그의 정신이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잠식당하고 있는 거죠. 화자가 본 이상한 신호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. 눈에 초점이 없고 강박적으로 총을 닦고 갑자기 오랫동안 말을 안 하다가 허공을 멍하니 쳐다보기도 하고요. 제일 섬뜩한 건 아무도 못 듣는 소리에 혼자 반응한다는 거예요. 이게 그냥 좀 이상한 행동이 아니죠. 그의 정신이 조각나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들입니다. 내면에서 얼마나 큰 공포가 자라고 있는지 짐작하게 하죠. 자, 그럼 이제 시점을 좀 바꿔볼까요? 이걸 전부 지켜보고 있는 나, 즉 화자의 입장이 되어보는 겁니다. 무너져가는 사람을 옆에서 지켜보는 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. 화자 역시 또 다른 종류의 내적 갈등을 겪기 시작합니다. 화자의 마음은 정말 복잡해요. 대위를 보면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안쓰럽고 그러면서 내가 뭘 해야 하지 않나? 하는 책임감도 점점 커져만 가죠. 그러니까 더는 그냥 옆에서 지켜보는 구경꾼이 아닌 거예요. 이 끔찍한 심리적 상황에 본인도 깊숙이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죠. 내가 뭘 해야 하나, 대체 뭘 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. 보세요. 이 둘은 분명히 같은 공간에 있거든요. 근데 완전히 다른 현실을 살고 있어요. 대위의 현실은 어때요? 여전의 전투의 기억 속에서 허우적대고 현실이랑 분리되어 있고 어둠 속에서 없는 위협을 느끼죠. 반면에 화자의 현실은 이 모든 붕괴를 옆에서 생생하게 목격하면서 이 끔찍한 침묵을 견뎌야 하고 대위의 편집증을 어떻게든 이해해보려고 애쓰고 있죠. 이게 바로 두 사람 사이에 놓인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깊은 강 같은 거예요. 결국 이런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. 이성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사람 앞에서 대체 뭐가 옳은 일일까요? 이건 화자만의 고민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질문 같아요. 말이 통하지 않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? 정말 어려운 문제죠. 그리고 마침내 이야기는 최절정으로 치닫습니다. 그동안 조용히 쌓여왔던 긴장감이 어둠 속에서 위험하게 폭발하는 바로 그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. 이 장면을
단계별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. 정말 숨막힙니다. 첫 번째, 어둠 속에서 갑자기 대위의 목소리가 들려요. 아주 긴장되고 이상한 목소리로요. 두 번째, 화자는 익숙한 소리를 듣죠. 바로 대위가 총을 만지는 소리예요. 철컥하는. 세 번째, 섬뜩한 추궁이 시작됩니다. 거기 누구야? 하면서 침입자가 있다고 확신하죠.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, 화자는 깨닫습니다. 아, 대위의 망상이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됐구나. 그리고 나는 지금 바로 여기서 위험에 처했구나 하고요. 대위가 이렇게 소리칩니다. 누구냐? 대답해. 듣고 있는 거 다 알아. 아, 정말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? 그의 편집증이 그냥 망상이 아니라 그에게는 너무나도 생생한 현실이라는 게 느껴지죠. 이 순간 그 보이지 않는 적은 대위에게 100% 실제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. 그렇게 위험한 순간이 지나가고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, 전쟁이 남긴 그 보이지 않는 상처에 대해 생각해봐야 합니다. 전쟁의 메아리라고 할 수 있겠죠.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. 그 아슬아슬했던 순간은 지나갔지만 사실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다는 거죠. 애초에 적은 거기 없었으니까요. 그리고 대위의 상처는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아요. 이 클라이맥스는 결국 대위의 비극적인 상황과 그걸 지켜보는 화자의 무력함만 더 선명하게 보여줄 뿐입니다. 진짜 상처는 원래 보이지 않는 법이니까요. 그리고 이 문장이 정말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. 마치 보이지 않는 유령의 소나기에 이끌려 끝없는 나락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었다. 이건 이제 대위만의 이야기가 아니게 된 거죠. 그 고통이, 그 어둠이 이제 화자의 마음에도 깊은 그림자를 들이운 겁니다. 트라우마는 그렇게 전염되기도 하니까요. 그래서 이 작품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. 보이지 않는 적과는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? 어쩌면 포탄이 오가는 전쟁터보다 더 어둡고 깊은 게 바로 사람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전쟁일지도 모릅니다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상처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요?